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시장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오늘 상승 종목 수는 260개 조금 넘었고요. 하락 종목 수는 2178개, 2200개에 육박할 정도로 투심이 매우 위축되었었죠.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 매도했고 개인만 양 시장에서 1조 9천억 원 수준 매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인데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21선 이탈했고 오늘 3% 하락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전저점도 이탈됐죠. 월봉을 보시면 그래도 윗골이 정말 길게 달렸는데 11월, 12월, 1월 그래서 월봉에서 봤을 때는 3개월 연속 양봉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쵸? 코스닥을 보면 일봉상에서는 이처럼 60일선을 터치했고 월봉을 보시면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은 월봉에서 음봉으로 마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게 좀 여러 개가 이슈가 됐었지만 화요일부터 좀 이슈가 됐었던 건 뭐죠?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의 긴축이었는데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일 화요일부터 어제 목요일까지 3일간 중국에서 역 RP 자금 3,280억 위안을 회수했고 이 과정에서 이처럼 금리가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 중국의 긴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상해 지수는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가 또 중국 긴축 때문에 빠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중국 오늘 0.6% 하락했어요. 1%도 하락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은 긴축이 아니고요. 반대로 유동성 공급을 했어요. 인민은행이.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의 3% 하락은 중국발 긴축 우려 때문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물론 향후 중국발 긴축 이슈는 매우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긴축의 경우에는 그림자 금융규제 재개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로 인한 것으로 광범위한 유동성 긴축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중국에서의 긴축이 좀 광범위한 긴축이라면 그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올해 헤지펀드가 얼마 손실 중인 거 아시나요? 헤지펀드가요 올해 100조 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들 참 많은데요. 헤지펀드들이 왜 이렇게 손실이 나고 있대요? 어떤 기업들을 공매도 쳤기 때문이죠. 바로 이들 기업입니다. 물론 더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4개의 기업이긴 하죠. 그래서 4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핸드폰에서 보고 있는 거 이들 종목들 중에서 이제 4개 보고 있어서 제가 이제 캡처해서 갖고 온 건데 이제 일부 헤지펀드의 마진콜에 따른 현물 주식 매도 등의 이슈가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그쵸? 마진콜 하니까 영화 마진콜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도 최근 헤지펀드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이들 기업들이 급락하면서 진정세를 보인 것이 시장의 안정감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로빈훗이 장 마감 후에 제한된 매매를 허용하고 계속 모니터링 한다고 발표하자 그러면 또 뭐예요? 아, 또 이들 기업들 또 상승 변동성 커지는 거 아니야? 그쵸? 또다시 급등하는 거 아니야? 정규장에서? 뭐 그런 우려감도 있었고요. 또 장중에 또 미국 지수 선물의 약세를 보인 점 등이 투심을 위축시켰다고 보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영상을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 지금도 나스닥 100 지수 선물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지수 시장 종합 그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야.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크게 부담됐다고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요. 작년 11월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격한 상승장에서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상승을 이끌었었던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여러 이유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증시 하락 부담이 됐다고 보는 것은 역시나 수급 이슈라고 봅니다. 하나는 프로그램 매도고 다른 하나는 신용 잔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프로그램 매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 급락하다 보니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 출회되다 보니 수급이 꼬인 것도 오늘의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수급표를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보시는 이 표를 좀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코스피 1월 4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1월 한 달간 각 주체들의 수급 누적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기관 1월 달에 17조 3천억 팔았고요. 외국인은 5조 2천억, 5조 3천억 팔았고 개인이 22조 원 매수하면서 다 받아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요. 외국인의 1월 수급 누적 금액으로 매도로 확연히 돌아서기 시작한 게 언제죠? 바로 이번 주 하락의 시작 지점이었던 1월 26일 화요일부터 외국인의 누적 수급이 매도로 너무나 눈에 띄게 매도로 전환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부터의 매도세는 점차 강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번 주 월요일 25일까지의 외국인이 1월 한 달간 누적 매수 금액은 매매 금액은 3,200억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화요일부터 매도로 확 돌아섰죠. 누적 수급이. 기억하세요.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프로그램 매매를 봐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에는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있는데 그걸 합친 순매수로만 보셔도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요것만 볼게요. 어때요? 1월 한 달간 코스피에서 이처럼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1월 8일만 제외하고 그쵸? 근데 역시나 어디가 눈에 들어오죠? 바로 1월 26일 화요일부터 프로그램 순매도 규모가 달라요. 규모가 2조 7천억
5,500억, 1조 3천억, 1조 7천억. 프로그램 매도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었지만 1조 원 넘게 매도가 나온 적도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언제부터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매우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1월 26일 화요일은 어떤 날이었다고요?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설명드렸던 거예요. 1월 26일은 무슨 날이었어요? 외국인의 1월 현물 누적 수급이 본격적으로 순매도로 전환되기 시작한 날이었죠. 1월 26일 화요일은. 이처럼 프로그램 매도 규모가 커지다 보니, 지속 출회되다 보니 이번 주 화요일부터 수급이 꼬인 거죠. 개인이 많이 매수해도 좀 버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규모라는 게 이제 인식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월 한 달간 프로그램 매도는 이처럼 줄기차게 지속됐지만 화요일부터 규모가 남다르게 출회되고 있었다. 그리고 신용잔고를 보시면 어때요? 코스닥 이틀 전 기준으로 10조 1000억, 그리고 코스피 얼마야? 이틀 전 기준으로 11조, 합이 21조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코스피, 코스닥 모두 3일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감소한 게 언제예요?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규모는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장이 분위기가 좋으면요, 신용잔고는 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죠. 그런데 이번 주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크면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오늘의 하락의 반대 매매를 앞둔 물량들이 일부는 나오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전일 아침 시황 말미에서는 투심이 전반적으로 약하고 신용융자 금액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면 그 리스크 관리가 쉽게 안 되기에 무리한 투자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 시황에서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기도 해서 오후에 투심이 더 중요하겠고, 오전보다는 오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은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힘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낙폭이 컸던 여러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두 글자로 줄이면 바로 수급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서 하락폭이 좀 더 컸다고 생각되는데, 메이저의 수급,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또 신용잔고 감소, 얼마 감소하는지 그 폭등을 해서 이와 같은 수급에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만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시가총액 코스피 보시면 시가총액 1위에서부터요 40위까지 40개 종목 중에서 두 종목만 플러스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고려아연. 이거를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영상 말미에서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이 좀 나와 주어야 투심이 이제 좀 그래도 개선되고 있구나, 아직은 죽지 않았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어려워도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일부 종목일지라도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 안에 드는 종목이면 더 좋겠죠? 그들 종목들이 뭐 2개일지라도 3개일지라도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오는 것이 보인다면, 그게 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구나, 지난주보다 낫구나, 어제보다 낫구나 하는 반등의 시그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립니다. 오늘 좀 아쉬운 건 뭐였죠?
예, SK 하이닉스가 플러스를 보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는데, 이처럼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이 나오고 또 그 개수가 많아지고 하는 게 좀 반전을 노려볼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황 관련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같은 날 1월 마지막 주 수급 관심주로 뽑았던 한 종목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목표가 도달하기도 했는데, 내일은 수급 최종 리뷰 영상, 또 모레는 주식학개론, 또 2월 첫째 주 수급 관심주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반등 시도가 나오긴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메이저의 수급에서 뽑는 수급 관심주가 워낙 수급이 이번 주 안 좋았어서 몇 개나 나올지 아직은 미정인데 잘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유로운 오후 되시고요.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